출판사 교원 빨간펜 눈으로 보는 세계 고전 시리즈 리어왕 편입니다. 원작은 섹스피어고 오주영이 새로 엮고 한동훈 그림입니다. 등장인물로는 리어왕, 코델리아, 켄트, 글로스터, 에드가, 거너릴, 리건, 에드먼드입니다. 섹스피어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를 비롯한 다른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1장 리어왕과 세 딸. 브리튼 왕국의 리어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다. 첫째 딸 거너릴 공주는 올버니 공작과 둘째 딸 리건 공주는 코누엘 공작과 결혼했다. 두 딸은 욕심 많은 아첨쟁이였다. 반대로 셋째 딸 코델리아 공주는 진실되고 솔직했다. 프랑스의 왕은 코델리아와 결혼하고 싶어 브리튼 왕국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리어 왕은 세 딸을 불러 말했다. 내 딸들아, 나는 브리튼 왕국을 세 수로 나눠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한단다. 그 전에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첫째 딸 거너릴과 둘째 딸 리건은 앞다투어 달콤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번에는 리어 왕이 가장 아끼는 셋째 딸 코델리아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저를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그 도리에 맞게 폐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한다면 제 사랑의 반은 남편에게 갈 거예요. 리어 왕은 코델리아의 말에 실망하고 화가 났다. 뭐 겨우 그만큼의 사랑이 내 진실이라고?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 너에게 주려 했던 땅은 첫째와 둘째에게 나눠주겠다. 신하들은 리어 왕의 결정에 깜짝 놀랐다. 충실한 신하인 켄트 백작이 나섰다. 폐하, 그 말을 거두어 주소서. 셋째 공주님은 결코 폐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진실하고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시끄럽다. 내 말에 토를 달다니. 너는 이제 내 신하가 아니다. 내 땅에서 나가라. 리어 왕은 켄트 백작을 왕국에서 쫓아냈다. 코델리아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프랑스의 왕은 코델리아의 진실함에 반해 청홍했다. 코델리아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다. 한편 리어 왕의 신하인 글로스터 백작의 집에서는 둘째 아들인 에드먼드가 첫째 아들인 에드가를 쫓아낼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실 에드먼드는 백작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재산은 에드가 형이 물려받겠지? 친자식이 아닌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리가 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이 가짜 편지로 에드가 형을 쫓아낼 테다. 글로스터 백작이 거실로 들어오자 에드먼드는 급히 가짜 편지를 숨기는 척했다. 에드먼드, 뭘 그리 급하게 감추느냐?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있지? 아, 형이 편지를 보냈는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요. 글로스터 백작은 급히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늙을 때까지 재산을 주지 않을 게다. 오늘 밤 우리의 재산에 대해 의논하자. 나와 너는 아버지의 재산을 반씩 갖게 될 거야. 에드가. 글로스터 백작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정말 에드가가 이 편지를 썼다고? 내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하면서? 이럴 몹쓸 악당 같은 놈. 아버지, 아마 오해가 생겼을 겁니다. 형은 아버지에 대한 제 사랑을 시험하려고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겠다, 에드먼드. 에드가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라. 글로스터 백작이 나가자 에드먼드는 아버지를 비웃었다. 킥킥 어리석기는. 때마침 에드가가 거실로 들어오자 에드먼드는 얼굴을 바꿔 한숨을 쉬었다. 에드가 형, 아버지께서 형에게 무척 화가 나셨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어떤 녀석이 나를 모함했나 보구나. 그런 것 같아.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아버지를 좀 피해 다녀. 아, 형이 내 방에 가 있는 게 좋겠어. 내가 적당한 때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꼭 무기를 가지고 나가도록 해. 에드가가 걱정에 잠긴 채 사라지자 에드먼드는 킬킬 웃었다. 착한 형은 도무지 의심할 줄을 모른다니까. 아버지와 형이 만나지 못하게 해야지.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게 만들면 아버지의 재산은 곧 내 차지가 될 거야. 2장 두 딸의 배신. 리어 왕은 100명의 기사들을 이끌고 첫째 딸 거너릴과 둘째 딸 리건의 성을 한 달씩 오고 가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처음 한 달도 못 가 거너릴이 못된 성질을 드러내고 말았다.
진절머리 나는 아버지, 집안을 어지럽히고 아무한테나 호통치고 그 기사들은 온통 말썽만 부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권력을 물려줬으면 물려날 줄도 알아야지. 왜 자꾸 휘두르려고 해? 그럴 거면 권력을 꽉 쥐고 있었어야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더니 아버지가 딱 그 짝이야. 거너릴은 본래 고약한 성격의 거짓말쟁이였다. 거너릴은 리어 왕에게 영토를 물려받고 나자 더는 착한 척 연극을 하고 싶지 않았다. 집사, 아버지가 날 찾으면 아프다고 전해. 그리고 자네와 하인들도 내 아버지한테 잘하지 마. 푸대접 받는 게 싫다면 동생한테나 가라지? 네, 마님. 이날 사냥에서 돌아오던 리어 왕은 길에서 카이어스라는 남자를 만나 신하로 받아주었다. 사실 카이어스는 변장한 켄트였다. 충실한 신하인 켄트는 리어 왕이 걱정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켄트는 도보 항구에 몰래 머물고 있는 프랑스 군대를 통해 리어 왕의 소식을 전해달라는 코델리아의 부탁도 받았다. 언니들의 고약한 성질을 아는 코델리아는 리어 왕을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사냥을 마치고 온 리어 왕은 저녁을 차리고 광들을 불러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집사도 하인들도 리어 왕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게다가 거너릴은 아프다는 핑계로 나오지도 않았다. 리어 왕이 아끼는 어릿광대만 리어 왕을 반기며 노래했다. 아저씨는 왕관의 가운데를 쪼개 둘 다 줘버린 멍청이네. 나는 바보지만 아저씨는 바보도 못되지. 속이 텅 빈 완두 꼬투리일 뿐. 아, 저기 그 반쪽이 온다네. 마침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찡그린 거너릴이 나와 신경질을 부렸다. 아버지의 광대와 기사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더는 못 참겠어요. 아버지의 기사 100명 중에 반을 줄이도록 하세요. 아버지의 처지에 맞게 말이에요. 뭐라고? 기사들을 줄이라고? 그게 내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맙소사, 네가 내 딸이 맞느냐? 이 은혜도 모르는 거짓말쟁이야. 늙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털끝만큼도 없구나. 나는 둘째 딸 리건에게 갈 테다. 그 애는 나를 잘 보살필 거야. 화가 난 리어 왕이 광대와 기사들을 이끌고 거너릴의 성을 나섰다. 거너릴의 남편 올버니 공작이 뛰어나와 리어 왕을 붙잡으려 했다. 올버니 공작은 성품이 곱고 어지럽다. 하지만 못된 거너릴이 남편을 막았다. 절대 잡지 말아요. 아버지가 기사 100명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권력을 되찾으려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야 해요. 동생한테도 그렇게 알려야겠어요. 거너릴은 편지를 써서 집사에게 주며 리건에게 전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성 밖으로 나온 리어 왕은 리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켄트에게 맡겼다. 켄트는 편지를 전하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다. 그제서야 리어 왕은 막내딸 코델리아에게 모질게 한 행동이 후회되었다. 거너릴이 오늘 한 짓에 비하면 코델리아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광대가 삐죽거렸다. 아저씨, 달팽이가 왜 집을 지고 다니는지 알아? 딸들에게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 머리를 넣을 곳이 필요하니까. 리어 왕과 광대, 100명의 기사들이 천천히 성을 나서는 동안 켄트는 리건의 성으로 열심히 달려가 리어 왕의 편지를 전했다. 뒤이어 거너릴의 집사가 거너릴의 편지를 가지고 도착했다. 그러자 리건은 리어 왕의 편지를 읽다 말고 거너릴의 편지부터 읽었다. 곧 리건이 남편인 코넬 공작에게 귀찮은 듯 말했다. 아버지와 언니의 사이가 틀어졌나 봐요. 아버지께서 우리 성으로 오신대요. 리건과 코넬 공작은 건너닐처럼 성격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았다. 그럼 일단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가서 의논합시다. 여봐라, 백작에게 우리가 간다고 전하라. 리건 부부는 먼저 글로스터 백작의 집에 전략을 보냈다. 그리고 서둘러 말에 오르며 켄트에게 차갑게 말했다. 너도 우리를 따라와서 기다려라. 답은 나중에 주마. 켄트는 화를 억누르고 리건 부부를 따라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향했다. 거너릴의 집사도 뒤를 따랐다. 일행은 어두운 밤에 말을 몰아갔다. 리건의 전령이 글로스터 백작에게 리건 부부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백작의 둘째 아들 에드먼드는 지금이야말로 첫째인 에드가를 쫓아낼 때라고 생각했다. 에드먼드는 숨어있던 에드가를 불러내 걱정해주는 척하며 코넬 공작을 들먹였다. 형, 코널 공작이 지금 우리 집에 온대. 혹시 코널 공작에 대해 나쁜 말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코널 공작이 이 밤에 우리 집으로 올 리가 없잖아. 그러자 에드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펄쩍 뛰었다. 형, 진정해. 아무래도 불안해. 일단 여기서 도망치는 게 좋겠어. 아버지가 형을 죽일지도 몰라.
아, 어쩌지? 저기 사람이 보여. 내가 형을 도망치게 한 걸 알면 아버지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 우리 칼싸움을 벌리는 신용을 하자. 나랑 싸우는 척을 하다가 도망치면 돼. 에드먼드가 항복하라 하고 소리 지르며 칼을 빼들자 에드가는 칼을 부딪히는 척하다 성 밖으로 도망쳤다. 그 사이에 에드먼드는 칼로 자신의 팔을 찔러 상처를 냈다. 곧 글로스터 백작이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왔다. 에드먼드, 그 악당 녀석은 어디에 있나? 에드가 형은 저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를 죽이자고 설득했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칼로 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서 제 팔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뭐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에드가 이 나쁜 녀석. 그 녀석을 찾아내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그 녀석은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여봐라, 모든 항구를 막아버려라. 그 악당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초상화를 뿌려라. 에드먼드는 몰래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흐흐, 아버지가 에드가 형을 버렸어. 이제 이 집과 재산은 다 내 차지야. 에드먼드의 음모에 휘말린 에드가는 집을 뒤로 한 채 있는 힘껏 달렸다. 겨우 집에서 탈출했지만 이미 모든 항구가 막혀 있었다. 에드가는 병사들을 피하기 위해 변장을 했다. 얼굴에 진흙을 문지르고 누더기를 걸쳐 입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헝클었다. 그렇게 하니 꼭 미치광이 거지처럼 보였다. 3장 상처받은 리어 왕. 켄트는 글로스터 백작의 집까지 리건 일행을 따라갔다. 다음날 그 집의 뜰에서 쉬고 있던 켄트는 거너릴의 집사가 말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치솟았다. 저 녀석이 왕에 대해 나쁜 말이 잔뜩 쓰인 고약한 편지를 가져왔겠지? 켄트는 거너릴의 집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집사는 켄트를 보고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자네는 내 말을 마구간에 갖다 놓도록 해. 그러자 켄트가 칼을 뽑으며 외쳤다. 자, 이 거지 같은 악당놈아, 고기 찌꺼기를 주워 먹을 놈아, 굽실굽실 아첨쟁이 노예놈아, 감히 너 따위가 왕의 위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니, 어서 검을 뽑아라. 내가 너를 심판해주마. 깜짝 놀란 거너리네 집사가 벌벌 떨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사람 살려. 소동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리건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뭐야, 언니와 아버지의 편지를 가져온 자들이잖아. 코널 공작은 켄트를 가리키며 싸늘하게 말했다. 저 녀석을 꽁꽁 묶고 내일까지 풀어주지 마라. 옆에 있던 글로스터가 깜짝 놀라 말했다. 저자는 왕의 전령입니다. 따라서 그를 묶는 건 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알게 되시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시겠습니까? 그러나 리건 부부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다. 글로스터는 하는 수 없이 켄트를 묶도록 했다. 지친 켄트는 벽에 몸을 기대고 생각했다.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에게는 코델리아 왕비님이 계시니까. 왕비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한편 리어 왕은 광대와 기사들을 이끌고 리건의 성에 도착했다. 그러나 성은 텅 비어 있었다. 리건 부부가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갔다는 말을 전해 들은 리어 왕은 어쩔 수 없이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리어 왕은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켄트를 발견했다. 맙소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게냐? 누가 감히 내 전령을 묶어놓았지? 켄트가 앞서 일어난 일들을 들려주었다. 켄트의 말에 리어 왕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리건이 내 전령에게 그럴 리 없다.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오마. 그러자 옆에 있던 광대가 노래했다. 자식들은 거지 아버지에게 쌩쌩 찬바람, 부자 아버지에게 호호 친절하지. 리어 왕은 혼자서 집 안으로 들어가 리건을 찾았다. 그러나 리건 부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리어 왕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왕이 코널 공작을 부른다고 전하라. 아버지가 딸 리건을 부른다고 전해. 나오지 않는다면 방문 앞으로 가 북을 두들겨 잠을 깨우겠다. 그제야 리건 부부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리건은 마지못해 리어 왕에게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참으로 안녕치 못하다. 네 언니가 독수리처럼 내 가슴을 핥히었어. 그 애는 참으로 못됐단다. 아버지, 사실 저는 언니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가 시끄럽게 구니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늙어서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세요. 어서 언니에게 돌아가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렇게는 못해. 이 못된 거짓말쟁이는 내 기사들을 반이나 자르라고 했어. 리어 왕은 겨우 화를 누르며 물었다. 그런데 누가 내 전령을 밧줄로 묶었지? 코널 공작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제가 명령했습니다. 큰 소동을 피웠지만 가벼운 벌을 주었죠. 그때 어디선가 풀피리 소리가 들려오자 리건이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언니가 왔나봐요. 편지에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오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리건은 거너리를 반갑게 맞았다. 잠시 후 리건은 리어 왕에게 딱 잘라 말했다. 아버지, 기사들을 반으로 줄이고 다리 찰 때까지 언니네 성에서 머무르고 오신다면 그 후에는 저희 성에서 머무르셔도 좋아요. 지금 저는 성을 떠나 있으니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 나는 거너릴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 리건, 네 성에서 지내겠다. 어머, 안 돼요. 저는 아직 아버지를 돌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 오시겠다면 기사들을 25명으로 줄여서 오세요. 전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기사를 25명으로 줄이라고? 그러자 거너릴이 얄밉게 냉큼 말했다. 아버지, 25명도 많아요. 아니, 10명도, 5명도 많아요. 저희 집에 하인들이 충분히 있는데 뭐하러 기사들을 따로 거느리시나요? 곧 리건은 5명도 아닌 1명도 필요 없다고 빈정댔다. 리어 왕은 괴로움과 슬픔에 가슴이 터질 듯했다. 됐다. 이제 알았다. 이 마녀 같은 딸들아. 세상이 너희 둘에게 복수를 할 게다. 리어 왕이 몸을 돌려 성을 나섰다. 글로스터가 뒤따라 나갔지만 리어 왕은 그를 뿌리치고 기사들과 함께 집을 떠났다. 밖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었다. 글로스터가 걱정스레 말했다. 왕께서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곧 폭풍우가 몰아칠 텐데 이를 어쩔는지. 하지만 거너릴과 리건 부부는 콧방귀만 뀌었다. 처지도 모르고 멋대로 굴었으니 놔둬요. 돌아와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리어 왕은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뚫고 앞으로 나갔다. 어느새 100명의 기사들은 폭풍우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뒤따라가다 왕을 놓친 켄트는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믿음직한 기사에게 부탁했다. 프랑스 왕의 군대가 도보 항구에 숨어 있소. 도보로 가서 이 반지와 편지를 프랑스 군에게 전하시오. 나는 폐하를 찾아보겠소. 4장 폭풍우 속의 외침. 리어 왕은 폭풍우 속에서 들판을 헤맸다. 그 옆에는 광대만이 남아있었다. 분노와 슬픔으로 머릿속이 엉클어진 리어 왕이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불어라 바람아, 나의 뺨을 때려라, 분노하라. 아저씨, 이제 비 그만 맞고 딸들에게 돌아가자. 이런 밤은 지혜로운 사람도 바보도 똑같이 못 견뎌. 광대가 걱정해도 리어 왕은 버럭버럭 악만 썼다. 비야 쏟아져라. 바람아, 천둥아, 벼락아. 나는 너희에게 왕국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 딸들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들판 저쪽에서 켄트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아, 폐하, 여기에 계셨군요. 오늘 같은 폭풍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섬뜩한 천둥과 비바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는 리어 왕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 그보다 두 딸에 대한 실망과 고통이 더 컸기 때문이다. 리어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죄 없는 나는 두렵지 않다. 죄를 지은 자들아 숨어라. 거짓말쟁이들아 떨어라. 곧 켄트는 작고 초라한 헛간을 찾아내어 그곳으로 리어 왕을 모셔갔다. 저는 공주님들께 되돌아가 폐하를 모시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헛간에서 잠시라도 쉬시지요. 리어 왕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그토록 사랑해준 부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런 밤에 문을 닫아 걸다니. 그런데 먼저 헛간으로 들어간 광대가 후다닥 뛰쳐나왔다. 아저씨, 안에 유령이 있어. 자기 이름이 불쌍한 톰이래. 쌓인 집더미 속에서 거지로 변장한 에드가가 나왔다. 그는 미치광이인 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댔다. 리어 왕이 말했다. 미친 걸 보니 자네도 두 딸에게 남김없이 줘버렸군. 자네 딸들이 병에 걸리길 빌어주지. 그러고 보니 자네는 옷도 무척 낡았네 그래. 차라리 벗자. 다 벗어버리자. 리어 왕은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다. 한편 글로스터는 오랫동안 섬겨온 리어 왕을 폭풍우 속에 내보내자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래서 두 공주에게 리어 왕을 모셔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두 공주는 화를 내며 왕에 대해 말하지도 왕을 돌보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글로스터는 조용한 곳으로 에드먼드를 불러 말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슬프구나. 아버지, 그분들은 정말 너무합니다. 글로스터는 에드먼드에게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에드먼드, 방금 프랑스에서 아주 중요한 편지를 받아서 방 안에 두고 열쇠로 잠가놓았다. 우리 왕을 돕기 위한 군대가 도보 항구에 숨어 있다. 나는 내 오랜 주인이셨던 리어 왕을 구해낼 거야. 아무리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그분을 몰래 구해낼 동안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공주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라.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찾으면 아파서 누워있다고 해. 조심해라, 에드먼드.
에드먼드는 집을 나서는 글로스터를 보며 생각했다. 잘됐다. 이 사실을 코널 공장님께 알리면 보상이 생기겠지? 게다가 아버지가 망하면 그 재산도 나의 것이 된단 말이지. 에드먼드는 당장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스터가 숨겨놓은 편지를 꺼내 읽었다. 편지에는 프랑스의 군대가 도버 항구에 숨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에드먼드는 당장 그 편지를 들고 코널 공작에게 갔다. 공장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제 아버지가 공장님을 배신하고 프랑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아버지의 잘못을 들추어야 하다니. 아, 차라리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널 공작이 편지를 읽고 소리쳤다. 글로스터, 이 나쁜 놈,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복수를 할 테다. 에드먼드, 아버지의 잘못을 용감히 알리다니 자네는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글로스터는 리어 왕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다. 폐하, 어디에 계십니까? 마침내 글로스터는 헛간에 있는 리어 왕 일행을 발견했다. 글로스터는 리어 왕이 미친 거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폐하, 여기서 나가시죠. 두 공주님은 폭풍우 속에 폐하를 내버려 두라고 저에게 명령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폐하를 따뜻한 불과 음식이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놓은 리어 왕은 글로스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리어 왕은 미친 거지로 분장한 에드가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자네는 무척 훌륭한 학자로군. 자네가 연구하는 게 뭔가? 그러자 에드가가 대답했다. 악마를 쫓고 벌레를 잡는 일입니다. 리어 왕과 에드가의 대화를 듣던 글로스터는 고개를 저으며 켄트에게 말했다. 휴, 딸들이 저렇게 배신을 했으니 정신이 이상해질 만도 하지요. 실은 나도 거의 미칠 지경이랍니다. 내가 무척 사랑한 아들이 내 목숨을 노렸거든요. 그토록 사랑한 내 아들이 정말 너무 슬퍼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아, 오늘 밤은 왜 이리도 험한지. 글로스터가 리어 왕을 모시고 나가려 하자 리어 왕은 거지를 데리고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켄트가 에드가에게 말했다. 너도 같이 가자. 따라와라. 글로스터는 리어 왕 일행을 집 근처의 작은 농가로 데려왔다. 썩 훌륭하진 않지만 들판의 헛간보다는 낫지요. 우선은 여기서 잠시 쉬세요. 5장 두 눈을 잃은 글로스터. 글로스터는 리어 왕을 편안하게 모실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리어 왕이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했다. 자, 재판을 열자. 첫째 딸 거너릴이 자기 아버지를 발로 찼어. 그 애를 심판해야 돼. 저기 봐. 개들이 날 보고 찢어대. 에드가는 리어 왕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에드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미친 거지인 척 개짖는 소리를 냈다. 리어 왕이 계속해서 말했다. 둘째 딸 리건의 가슴에는 뭐가 있는지 아니?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야. 어떻게 해야 그런 차가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켄트는 슬픔을 누르며 리어 왕을 침대에 뉘었다. 리어 왕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떠들지 마. 저녁 식사는 아침에 할 거야. 리어 왕이 잠든 뒤 글로스터가 리어 왕의 충실한 기사 36명과 함께 농가로 돌아왔다. 그들은 폭풍우가 멎자마자 왕을 찾기 위해 글로스터의 집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었다. 글로스터가 서둘러 켄트에게 말했다. 이보게, 집으로 돌아갔다가 왕을 죽이려는 거너릴 공주와 리건 공주 부부의 계획을 엿들었네. 폐하께서 여기 계시면 위험해. 밖에 가마가 있으니 폐하를 모시고 도보로 가게. 그곳에 가면 폐하도 자네도 모두 환영받을 거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리어 왕을 가마로 옮겼다. 글로스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리어 왕 일행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에드가는 누더기를 벗고 방 안에 걸려있던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농부로 변장한 에드가는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의 아픔이 그나마 가벼워 보이는구나. 저분은 내가 아버지에게 당한 것처럼 자식들에게 당했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나 자신을 드러내야지. 부디 왕께서 무사하시길. 한편 거너릴과 리건 부부는 글로스터가 리어 왕을 빼돌린 걸 알고 씩씩댔다. 또 프랑스 군대가 항구에 와 있다는 사실에 걱정도 되었다. 리건 부부는 하인들에게 글로스터를 찾아오도록 명령했다. 거너릴은 성으로 돌아가 남편인 올버니 공작을 설득해 군대를 모으기로 했다. 에드먼드는 거너릴을 따라갔다. 리어 왕을 도보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글로스터는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붙잡혀 리건 부부 앞으로 끌려왔다.
글로스터는 의자에 꽁꽁 묶여 소리쳤다.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제 손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맞은 집주인입니다. 이 반역자 글로스터, 감히 프랑스 왕의 편에 서다니. 우리는 그 편지를 읽었다. 리오 왕을 어디로 보냈지? 리건의 싸늘한 외침에 글로스터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도보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잔인한 손톱으로 그분을 핥히고 사나운 이빨로 물어뜯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죠. 여러분께 곧 복수의 천사가 내려올 겁니다. 화가 난 코널 공작이 글로스터를 확 밀어버렸는데 글로스터는 넘어지며 두 눈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장님이 되고 말았다. 아, 온 세상이 깜깜하다. 에드먼드, 아버지의 복수를 해다오. 그러자 리건이 깔깔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의 배반을 알려준 게 누군지 알아? 바로 당신 아들 에드먼드야. 글로스터는 큰 충격을 받았다. 코널 공작은 글로스터를 내쫓으라고 명령한 뒤 리건과 함께 집을 나섰다. 하인들은 장님이 된 글로스터를 가엾게 여기고 농부로 변장한 에드가에게 글로스터를 부탁했다. 에드가는 글로스터가 장남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모두 사라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된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 밀려왔다. 에드가는 얼른 글로스터를 부축했다. 글로스터는 자신을 부축한 사람이 에드가라는 걸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저 에드가를 마음씨 좋은 농부로만 생각했다. 글로스터는 자신을 도보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며 안타깝게 중얼거렸다. 아, 눈이 있을 때 나는 비틀거렸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었어. 그것만 믿고 내 아들을 의심한 거야. 사랑한 에드가, 살아서 널 만날 수 있다면 다시 눈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한편 거너릴은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고 잘생겼으며 말도 잘하는 에드먼드에게 푹 빠졌다. 어느새 거너릴은 에드먼드를 남편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성에 도착한 거너릴은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집사가 대답했다. 서재에 계십니다. 그런데 공장님께서 좀 변하셨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온다는 말에 옳지 하시고 공주님이 돌아오신다는 말에 나쁘군 하시더라고요. 또 글로스터의 배반을 아들이 충성스럽게 알려주었다는 말씀을 드리자 저보고 멍청하다 하셨습니다. 거너릴이 에드먼드에게 말했다. 지금 남편의 마음이 안 좋으니 당신은 내 동생 리건의 성에 가 있어요. 에드먼드가 떠나자 거너릴은 올버니 공장을 찾아가 짜증을 부렸다. 부인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먼지보다도 못한 여자야. 당신들은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를 미치게 만들었소. 하늘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동정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어서 프랑스 군대와 싸울 준비나 하세요. 당신은 괴물이야. 당신은 멍청해요. 부부가 다투고 있는 틈에 리건의 전령이 편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코널 공장님이 죽었습니다. 코널 공장님이 글로스터 백작을 장님으로 만들자 그걸 본 글로스터가의 하인이 참지 못하고 공장님을 덮쳐 둘 다 죽고 말았답니다. 올버니 공작이 전령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 거너릴은 리건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 편지에는 프랑스 군대를 치기 위해 도보로 함께 군대를 보내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거너릴은 사랑하는 에드먼드에게 정성껏 편지를 썼다. 그리고 집사에게 편지를 맡긴 뒤 출전할 군대를 준비했다. 거너릴의 집사는 에드먼드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 리건의 성으로 갔지만 에드먼드는 벌써 군대를 끌고 도보로 떠난 후였다. 리건은 거너릴이 에드먼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알고 마음이 불안해졌다. 리건 또한 어느 틈에 에드먼드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6장 아버지를 구하러 온 코델리아. 폭풍과 몰아치던 밤 켄트가 도보로 보낸 기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리하여 켄트가 맡긴 반지와 편지는 무사히 코델리아에게 전해졌다. 편지를 읽은 코델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다. 아버지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실 줄이야. 폭풍우가 치는 밤에 자신의 딸들에게 쫓겨나시다니. 코델리아는 남편인 프랑스 왕에게 아버지를 구하고 못된 언니들을 자리에서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아버지부터 찾아 나섰다. 도보로 온 코델리아는 머리에 잡초로 만든 화관을 쓰고 들판을 지나가는 리어 왕을 발견했다. 이제 완전히 미쳐버린 리어 왕은 도보에서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툭하면 밖으로 나와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코델리아는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아,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리어 왕은 휘적휘적 들판을 걸으며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
히히, 거너릴은 달콤한 말로 날 속였어. 폭풍우에 젖었을 때, 바람이 나를 떨게 했을 때 나는 알았어. 그 애들은 거짓말쟁이야. 마침 에드가의 도움으로 그곳에 온 글로스터가 리어 왕의 목소리를 듣고 외쳤다. 아니, 왕이 아니신가요? 아, 폐하, 저는 눈이 멀어 폐하를 뵐 수 없습니다. 그러자 리어 왕이 멈춰서서 한심한 듯 말했다. 왜 보지를 못해? 두 눈이 없으면 두 귀로 세상을 보면 되지. 내 운명을 슬퍼해 주겠다면 내 눈을 주지. 응애, 응애, 우리는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 글로스터 역시 눈물을 흘렸다. 글로스터는 미쳐야 할 만큼 괴로웠을 리어 왕의 마음이 느껴졌다. 곧 코델리아의 병사가 리어 왕을 모셔갔다. 거너릴의 집사는 거너릴이 에드먼드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하러 도버까지 왔다. 때마침 집사는 바위에 기대 앉아 있는 글로스터 백작과 농부로 변장한 에드가를 발견했다. 이게 웬 떡이람? 글로스터 백작을 죽이면 분명 상금을 받겠지? 집사가 칼을 빼어들고 글로스터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이를 본 에드가가 황급히 칼을 빼어 들고 막아섰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 끝에 거너릴의 집사는 죽고 말았다. 그때 집사의 품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에드가는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랑하는 에드먼드, 우리가 주고받은 맹세를 잊지 않았겠지요. 어서 남편 올버니를 죽이고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의 거너릴. 에드가는 이 편지를 올버니 공작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코델리아의 병사가 모셔간 리어 왕은 의사가 지은 약을 먹고 오랫동안 푹 잤다. 리어 왕이 잠든 사이 하인들은 리어 왕의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손질해 주었다. 드디어 잠에서 깬 리어 왕은 코델리아를 보고 중얼거렸다. 내가 죽은 건가? 코델리아의 유령이 보여. 코델리아, 넌 언제 죽었니? 그러자 코델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상냥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순간 리어 왕이 와락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부인, 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라오. 그러니 내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놀리지 마오. 당신은 정말 내 딸 코델리아처럼 보인다오. 코델리아가 리어 왕을 일으켰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저예요, 코델리아.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브리튼 왕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리어 왕은 기분이 얼떨떨했다. 왕국을 물려준 두 딸은 자기에게 마녀처럼 굴었는데 차갑게 내쫓은 막내딸이 오히려 자기를 도우러 여기까지 왔으니 말이다. 7장 밝혀지는 진실. 드디어 브리튼 왕국의 군대가 전투 준비를 마쳤다. 올버니 공작이 작전 회의를 하러 가는데 농부로 변장한 에드가가 슬며시 다가왔다. 공장님, 전투 전에 이 편지를 꼭 읽으세요.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면 나팔을 3번 부십시오. 그럼 제가 나타나 이 편지에 임자를 쓰러뜨리겠습니다. 에드가는 이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올버니 공작은 편지를 읽은 뒤 품에 넣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거너릴과 리건, 에드먼드가 미리 와 있었다. 올버니 공작이 전투 계획을 세우는 동안 거너릴과 리건은 서로를 틈틈이 째려보았다. 에드먼드를 사이에 둔 사랑 싸움이었다. 거너릴은 리건을 노려보며 생각했다. 어젯밤에 리건의 음식에 독을 탔으니 이제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거너릴은 전투가 끝나면 남편인 올버니 공작에게도 독약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곧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도보로 간 브리튼 왕국의 군대는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 에드먼드는 리어 왕과 코델리아를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둘을 살려두면 골칫덩이가 될 거야. 에드먼드는 몰래 지휘관을 불러 두 사람을 죽이면 귀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구슬렸다. 잠시 후 올버니 공작이 에드먼드를 찾아왔다. 거너릴과 리건도 따라왔다. 에드먼드, 포로로 잡은 리어 왕과 코델리아를 나에게 넘기시오. 고귀한 분들이니 내가 보호하겠소. 안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네는 내 부하라는 걸 잊었소? 명령을 듣지 않겠다니. 올버니 공작의 말에 리건이 자랑스럽게 나섰다. 형부, 더 이상 형부의 부하가 아니에요. 에드먼드는 제 남편이 될 테니까요. 그러자 거너릴이 이를 부두득 갈며 리건을 노려보았다. 올버니 공작은 차가운 눈으로 거너릴과 에드먼드를 보았다. 올버니 공작은 가슴에 에드가가 준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 전투를 하기 전 그 편지를 읽어본 올버니 공작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거너릴이 에드먼드와 사랑에 빠진 데다 남편인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안타깝게도 에드먼드는 리건 공주와 결혼할 수 없소. 반역을 저질러서 벌을 받아야 하거든. 올버니 공작의 말에 거너릴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요. 증거도 없잖아요. 그때 갑자기 리건이 배를 잡고 비틀거렸다.
리건은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놀란 병사들이 리건을 부축해 천막 안에 눕혔다. 올버니 공작이 차갑게 말했다. 에드먼드의 죄를 증명할 자가 곧 나타날 것이오. 올버니 공작은 나팔수에게 나판을 3번 불게 했다. 잠시 후 칼을 든 에드가가 나타났다. 에드가를 알아본 에드먼드는 깜짝 놀랐다. 에드가는 에드먼드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검투를 벌였다. 마침내 에드먼드는 커다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안 돼요, 멈춰요. 이 결투는 무효예요. 거너릴이 외치자 올버니 공작이 가슴에서 편지를 꺼내 보였다. 이 편지로 입을 막아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요. 거너릴은 그제야 모든 게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너릴은 절망에 빠져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에드먼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래, 그동안 나는 많은 죄를 저질렀어. 사실이야. 그런데 형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에드가는 자신이 거지와 농부로 변장해 숨어 다닌 이야기, 장님이 된 아버지의 길잡이가 되어 드린 이야기를 했다. 또 결투를 앞두고 질 때를 대비해 아버지께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과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슬픔과 기쁨을 견디지 못해 빙그레 웃으며 숨을 거둔 것까지 모두 말했다. 그때 새파랗게 질린 병사가 달려와 절망에 빠진 거느릴이 리건에게 독약을 먹인 것을 고백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렸다. 천막 안에 누워있던 리건도 온몸에 독약이 퍼져 곧 숨을 거두었다. 모두들 웅성거리는데 켄트가 천천히 힘겹게 걸어와 왕이 어디에 계신지 물었다. 그러자 쓰러진 에드먼드가 생명의 빛이 사라지기 전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제 숨이 차는군. 죽기 전에 한 번은 좋은 일을 해야겠지. 어서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시오. 빨리. 내가 지휘관에게 리어 왕과 코델리아 왕비를 죽이라고 명령했소. 에드가가 지휘관을 막기 위해 바람처럼 달려갔다. 그러나 에드먼드의 명령을 받은 지휘관은 벌써 감옥 안에 있었다. 지휘관은 코델리아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다. 깜짝 놀란 리어 왕이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지휘관에게 달려들었다. 리어 왕은 칼을 빼앗아 지휘관을 무찔렀다. 예, 코델리아 괜찮니? 하지만 코델리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그대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리어 왕은 코델리아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안 돼, 코델리아. 사랑하는 내 딸. 안 된다. 에드가가 감옥 안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이었다. 리어 왕은 코델리아를 들어 소중히 안고 밖으로 나왔다. 코델리아의 정성으로 정신이 돌아왔던 리어 왕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다시 미쳐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너무 큰 슬픔에 눈까지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코델리아, 코델리아,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덤벼든 놈을 죽여버렸다. 아, 코델리아. 그 모습을 본 켄트가 리어 왕에게 달려왔다. 아, 폐하, 어떻게 이런 일이. 코델리아를 내려놓고 스르르 쓰러진 리어 왕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켄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아, 불쌍한 나의 주인님, 이제야 쉬실 수 있게 되셨군요. 늙은 저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리어 왕과 코델리아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커다란 슬픔에 잠겼다. 그 후 올버니 공작은 브리튼 왕국의 왕이 되었다. 에드가는 그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고 오랫동안 리어 왕을 지켜온 켄트는 얼마 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이 슬픈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하며 안타까워했다.